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좌석 점유율 83.7%를 보인 가운데 폐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화의 어르신이나 학생 동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시멘트 제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리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사실상 다음 주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 북산면에서 반세기 만의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서식지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강릉시 성남동 곶감시장은 과거 강릉 곶감의 명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명품 곶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농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첫 영화제치곤 많은 관객들이 찾았지만 보완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레드카펫을 밟는 것으로 시작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32개 나라 73편의 영화가 도심 곳곳에서 상영됐습니다. 최인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고전 작품들이 오랜만에 관객을 찾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팝가수 밥 딜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폐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다른 영화제는 좀 약간 신작 위주긴 한데 이번 영화제는 좀 보관품이랑 신작 말고 주로 옛날 영화나 좀 못 보던 영화들이 많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보러 겸사겸사 바다도 볼 겸. 세계적인 거장 감독의 강연과 영화 관련 포럼, 백인 감독의 백초길이 100편의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첫 해임에도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성공 개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27,200석 가운데 22,779명의 관객이 찾아 좌석 점유율이 83.7%에 달했습니다. 개막작과 폐막작을 포함해 24차례나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화는 지역 어르신이나 학생들을 동원해 좌석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 관객이나 국내 주요 언론들의 관심을 끌만한 스타급 영화 배우들을 직접 볼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직위원회는 첫 영화제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욱 알찬 영화제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화제의 규모나 혹은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강릉이라는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영화제의 프로그램을 좀 더 차별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 휴양, 그리고 강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영화제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한편 조직위는 지역 영화 3편에 대한 제작 지원을 해 내년 영화제에서 완성작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시멘트 제조에 지역 자원시설세를 물리는 법안의 운명이 다음 주에 중요한 고비를 맞습니다. 20대 국회 통과 여부가 사실상 다음 주에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사가 국회를 찾아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의 4개 광역지자체와 9개 기초지자체가 함께 채택한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지자체들입니다. 세금 신설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부쩍 높아졌습니다. 경제신문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시멘트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사를 줄지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1년 동안 조용했던 찬반 양쪽이 다시 고삐를 조이고 나선 건 다음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론 내지 못하면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양쪽 모두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산업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의 동의하에 통과되는 법은 무쟁점이 돼버리면 이후에 절차는 자구수정이니까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요. 그러면 산업부가 작년처럼 계속 반대하면은 행안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 논쟁이 될 수도 있고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때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맞서자 부처 간 조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멘트 공장 주변의 피해를 감안해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산업부는 피해가 과다하게 계상됐다. 업계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다른 제조업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시해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춘천시 북산면에서 반세기 만에 천연 기념물인 장수하늘소가 발견됐습니다. 7개 유충이 한꺼번에 확인되면서 일대 서식지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대처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춘천시 북산면입니다. 과거 장수하늘소 서식지로 이를 증명하는 비석이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일부 지역이 수몰되면서 발생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도 해제됐고 이후 장수하늘소가 절멸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 춘천시 북면 야산에서 장수하늘소 유충이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46년 만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체가 발견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곳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달이 훌쩍 지난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발생지 조사는커녕 출입 통제 등 어떠한 보호 움직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이 비석에 대한 것도 정확히 파악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어디서 발견했다 그 말만 딱 떠들면 끝이고 그리고 소식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장수하늘소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발생지 역시 중요한 만큼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아직 장수하늘소를 발견한 장소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자료는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가게 되면 이제 최초 발견은 문화재청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장 눈이 내리면 사실상 발생지 조사가 한동안은 불가능한 상황. 장수하늘소의 추가 서식 여부 등 활발해야 할 사후 조사가 관련 기관의 뜨뜨미지근한 대처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릉시 성남동 곶감시장은 1990년대까지 품질 좋은 강릉 곶감이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명품 강릉 곶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농가를 김재욱 영상기자가 소개합니다. 강릉에는 예부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감나무가 아주 많았어요. 집집마다 한 100년씩 200년씩 된 나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성남동 205번지라고 그러죠. 거기에 곶감전이 있었어요. 전국에 감이 전부 다 집화장으로 해서 강릉에 전부 다 모여가고 다시 공장 연입을 전후 영동지방 시장마다 농촌에서 곶감이 대량 출하돼 한겨울 농민들에게 목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관시라 해갖고 쌀이 꽂이다 다 꽂았죠. 한 꼬지에 10개씩 이렇게 해서 말려갖고 겨울 내나 땅에 들어와서 그걸 곶감을 접는다고 그러죠. 접어서 10꼬지를 한 접이라고 만들어갖고 접어서 판매를 하는데 백년 전통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또 곶감을 강릉에서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의 브랜드도 제작을 했고 식품연구소에다가 강릉 곶감의 성분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 브릭스라는 당도가 나왔습니다. 강릉 곶감은 낮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 부는 솔바람으로 이용해서 건조시키고 밤이 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인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곶감이 되면 더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쫄깃하고 분도 나서 맛있습니다.
산간 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린 가운데 도내 스키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겨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평창 용평 스키장과 휘닉스 평창 스키장은 최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집중적으로 인공 눈을 만들어 오늘 일부 슬로프를 개장하고 개장 첫날 무료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가 22일, 횡성 웰리힐리파크가 23일 문을 여는 등 도내 대부분의 스키장도 다음 주말 개장을 목표로 슬로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강원 영동 특집 다큐멘터리 숨이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숨은 보도국 김인성 기자가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피해자와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담아내 역사 기록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다큐 숨은 이달에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했고 2019 만해 언론상 탐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교과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수험생 교실 내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일반고 54곳에 2억여 원을 지원해 노동인권 교육과 면접 준비, 운전, 컴퓨터 활용 능력과 미용 등 다양한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수능 이후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도 체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자회사 하이원 추추파크가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철도시설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합의했으며 다음 주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치 등을 위해 염동열 의원이 제안한 다른 폐특법 개정안들은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해 다음 주에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강릉 지역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강릉시 주문진에서는 서울 지역 아너소사이어티 3명이 연탄 8만 장을 강릉시에 기부했습니다. 강릉시와 육군 23사단, 강릉연탄은행은 기부받은 연탄을 이번 달 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400가구에 200장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별미인 도루묵 어획철을 맞아 속초에서 알 도루묵 축제가 열립니다. 2019년 속초 알 도루묵 축제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부둣가에서 열립니다. 속초 수협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에는 알 도루묵 시식 행사를 비롯해 노래자랑과 품바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 중인 동해시 동호지구에 연필 박물관이 건립됩니다. 동해시는 디자인 전문업체와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연필 전시관과 카페, 체험관 등 3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필 박물관에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수집한 3천여 점의 다양한 연필이 전시됩니다. 동해시 동호지구에는 지난 2017년부터 187억 원이 투입돼 바닷가 책방마을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